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사이즈 김남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종목만을 가지고 20분 동안 여러분과 알찬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자, 내일과 또 모레 있죠. 지금 현재 FOMC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정우 좀 지켜봐야 될 거 업종별 한번 지금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 한번 좀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요. 지금 8,500계약 정도로 지금 선물 유입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물 시장에서도 약 1,813억 정도를 매수 중에 있고요.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기관 쪽에서 2,900억 정도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증권, 보험, 투신권, 특히 연기금에서도 약 87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반면에 그동안에 1,800대가 무너지면서 유입세가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4,7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지금 던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 정도로 좀 넘어간다고 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76억, 외국인들이 47억 정도로 지금 순매수주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로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서 좀 키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37억 정도로 지금 매도세를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물 시장과 지금 현물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콘뱅코와 베이시스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금 오늘 현 구간이 아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도 현재 기관 쪽은 콜 옵션 쪽으로 지금 방향을 굉장히 많이 틀어서 16,000계약 가까운 매수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유력하게 증권사 쪽에서 지금 큰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풋옵션 쪽에서는 현재 6,284계약 정도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을 아마 또 하방 지지선으로 좀 놓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공매도와 현재 그런 신용 거래 물량들을 체크하면서 외국인들의 해지 정도의 물량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이 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FOMC의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좀 밝혀지면서 또 그에 따른 또 수혜주 부분도 아마 또 포커스로 맞춰지는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종별과 현재 그 업황별로 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운수장비, 전기 IT 쪽으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키포인트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이번 주가 좀 되셨으면 하는 좀 시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업종 업황 좀 봤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들고 온 종목들을 좀 보시기 전에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면서 이제 AS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슈박스, YG 엔터테인먼트, 3기 오토모티브,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현재 4종목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봤던 종목이 슈박스죠. 슈박스가 오늘도 9,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약간의 좀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약 그래도 23% 정도 이상의 지금 시세 차익을 지금 남기고 있고, 저 YG하고 3기 오토모티브는 애석하게도 지금 편입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3기 같은 이 종목은요, 20원 정도로 지금 편입이 안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한 4,200원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포지션을 4,300원까지 잡으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6,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3기 오토모티브도 한번 관찰 있게 좀 보시고요. 그동안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큰 방향성을 하반기에 실겠다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문화 콘텐츠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계속해서 그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도 4,220원 정도, 지금 약 마이너스 0.4% 정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유, 그리고 슈박스도 보유를 하시되 9,200원 정도가 넘어가시면 한 번 정도는 약 한 30-40% 정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효자 종목으로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AS까지 지금 좀 맞춰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고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요.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자, 이 동사에 대해서 면밀히 하나하나씩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체크 포인트를 하면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외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동사는요, 현재 JTBC에 지금 최근에 종영을 한 라스트 있죠. 라스트는 웹툰으로 이미 일반 대중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만화죠. 그런데 앞으로 JTBC 쪽에서도 웹툰에 대한 드라마,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JTBC의 100% 외주 제작 업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정부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쪽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다고 하면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이콘텐트리를 방송 원고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매수를 좀 사실 좀 이 종목도 좀 놓칠까봐 좀 겁이 났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또 오늘도 매수와 목표와 손절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사가 지금 종속회사를 많이 좀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주 개념에 또 비상장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분도 곧 2016년도에 좀 상장을 또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를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이콘텐트리 최근에 외국인 매수 동향입니다. 지금 오늘은 자, 15일이죠. 15일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물량이 아니라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뭐 프로그램과 자사주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최근에 외국계에서 물량들을 많이 매집했던 흔적의 모습은 좀 보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료 방송이나 지난주 일요일 날 안양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고객님들과 만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매도 비중을 좀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와 신용 매수 물량이 많으면 절대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차트상으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큰 물량대가 조금씩 실어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들도 조금씩은 담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측한 건데 단기 시세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사냐 기관이 사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 흔들리고 혼동이 되시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 포인트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공매도 비중을 좀 많이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공매도와 신용 물량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는 점 결코 우리가 좀 명심을 좀 하고, 자,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매수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할 때 오늘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제이콘텐트리 그림을 보시면 현재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7월 달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세의 전환이 오면서 4,700원대의 정확한 저점을 높여가면서 눌림목 구간까지 완벽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하락 3파까지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에 이론적으로 구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파동 이론에 대한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 구간은 최근에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으로 계속해서 200만 주, 300만 주 꾸준하게 유입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거래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스라는 거는요, 공시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차트에 어떤 기업적인 내용 부분도 다 담겨 있는데 이런 거를 거래량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보조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하냐에 따라 종목군들을 설정을 할 때 좀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이 종목 세일즈에서 다른 멘토님들과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차트 위주의 그동안에 좀 많은 설명을 해드렸던 것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이콘텐트리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데 추세의 전환적인 터널력이 전형적인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방금 하락 3파에 대한 엘리어트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 신호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에 전형적으로 주가가 올라탄다는 거는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틀어진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측과 동시에 주가는 오늘도 굉장히 뚜렷한 양상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매출 구성이 64%. 이거는 메가박스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죠. 일단 펀더멘털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매거진, 문화사업 부분까지 꾸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드라마 하우스가 16년도, 17년도에 상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앞으로 매출 대비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분 구조로 아까 말씀을 드린다면 제이콘텐트리가 가지고 있는 메가박스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드라마 하우스 엔드 부분이 지금 상장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홍정독 씨, 홍석현 씨, 홍정인 씨가 지배 구조를 가져가면서 드라마 하우스와 제이콘텐트리 허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력하게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관점을 갖고 키포인트로 정확히 찝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래요.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합병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주가도 뭐 4%, 5%대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런 코스닥 업체에서도 지금 콘텐츠 쪽에서도 이런 영향력 있는 관계 회사들끼리 M&A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의 부양책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냐면 합병 비율을 1대 매수로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대 0.3으로 했을 때 지금 너무 비율이 낮다 하면서 또 시장성에 대한 또 여론이 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몰매를 맞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동사의 어떤 전형적인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비상장 회사까지도 꾸준하게 유입세로 해서 편입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사 부분이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거진 방송까지 본다고 하면 일간스포츠, 설행컴퍼니, 중앙일보 문화사업부, 허스트 중앙까지 메가박스를 워낙에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슈박스와 더불어서 제작 배급까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지분을 9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가박스에서 나오는 이 영향력 있는 매출 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이콘텐트리의 2분기 실적이 매출이 781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8억이 나왔고 그리고 종속회사로 극장 운영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부분의 유통업이 지금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전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봤을 때는 앞으로 메가박스가 전국 관객 기증률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의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계속해서 통해서 뭐 JYP나 쇼박스, 엔터테인먼트 정도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동사에 대해서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업 가치가 3천억,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뒤로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콘텐트리 이런 실적들을 본다고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이 점점 상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백분율로 기준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어 본 그 그림인데 최소한 15년도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4, 4분기가 남아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모멘텀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은 일단은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했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계속해서 기록되는 이런 동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가지 뭘 봐야 되냐면 당기 순이익이죠. 하지만 부채 비율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까지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펀더멘털은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가고 메가박스가 또 중국까지 진출을 하면서 여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공동 제작을 통한 방송 성장성은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우리 한국 드라마, 한국 그 예능 이런 프로들을 계속해서 모방을 하고 또 제휴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방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남은 시간 좀 짧지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동사 차트 한번 보시면서 바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차트 얼마나 그림이 이뻐요. 최근에 저는 차트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빼고 금요일까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바닥권 차트가 올라가는 종목을 봐라. 그리고 또 하나 역배열 구간에서 돌림, 특히 사이클은 계속해서 연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역배열로 지금 이루어졌던 구간을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분명히 역배열로 지금 돌아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의 캔들, 즉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다시 도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1.68% 정도, 어제보다 약 한 90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영향력 있게 저점을 높여간다는 얘기예요. 저점을. 얼마나 좋습니까? 저점을 높여간다는 거는 이미 그만큼의 주가 부양이 모습이 나타난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할 때요. 전고점, 전저권점을 분명히 뚫고 진입을 해야 되고 그 자리가 종가 안착이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윗꼬리가 나와서 터치를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전고점, 전전고점에 종가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안착이 돼야 그만큼 또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본다면 분명히 눌림목 구간에 나와요. 왜? 지금 언제냐면요. 8월 10일부터 차트를 하단으로 좀 내려서 지금 지지가 그려진다면요. 또 한 번의 추세 패턴을 본다고 하면 하락 전형적인 모습은 또 한 번 파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 때부터 4,500원부터 지금 주당 1,000원 가까운 큰 효과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한 4,800원 정도를 매수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목표 주가가 나오죠. 그렇다면 전고점이 돼야 돼요. 전고점. 얼마대요? 5,500원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30원 남았네요. 30원 남았는데 이게 1차예요. 그런데 2차로 넘어간다고 하면 8월 17일 날 나왔던 6,460원대 흘러내렸던 그 다음날 음봉 있죠. 음봉. 19일 8월 19일 날 나왔던 5,900원대가 바로 전종 고점의 목표 주가가 된다는 거죠. 항상 차트는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깨질 때 장대 음봉 생긴다. 이평선 돌아서면서 강하게 상승 분출이 생기면 어떻게? 양봉 생긴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제이콘텐트리 매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손절가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본다고 하면 손절가는 한 4,580원대로 잡고 싶지만 이 자리가 바로 하락 추세의 맨 아래 자리인 음봉 자리예요. 음봉 자리. 그래서 9월 8일 바로 저점 자리예요. 9월 8일 저점 자리가 4,600원대죠. 4,600원대고 저가는 4,520원대인데 이 자리를 분명히
하향 이탈을 하면요. 나오셔야 돼요. 왜? 그 자리 시작가를 보면은 7월 14일 날 크게 분출했던 윗자리와 아랫자리가 맞물려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 곡선을 또 한번 그려보면요. 추세의 변화는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올려 낮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크게 분출했던 자리를 이미 하락 추세로 어느 정도 캔들이 다 메꾸면서 빠지고 다시 전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6,460원대까지 올렸던 부분도 박스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한 번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다시 한번 정확한 그림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앞으로 이 동사가 실적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단순하게 차트 지표로만 내가 어떻게 매매 동향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만 키포인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4,8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제가 지금 만들어 드렸던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눌림목 구간인.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정을 잡고 움직인다고 하면 다시 충분히 매수 찬스는 올 수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종목들이 편입에 좀 실패하면서 가슴을 사실 졸였어요. 이 종목 세일즈에서 저도 수익률이 높게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효자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좀 애석하게 좀 그랬는데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가보다는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400~500원 정도 이상도 나는데 분명히 되돌린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단. 이거는 박스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숙제로 남아있죠. 오르고 내리고 M자와 W자의 순환 구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고 하면 4,800원대에서 5,000원대는 분명히 나와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목표 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점, 지금 현재 구간 8월 17일 그 다음 날입니다. 음봉,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어졌던 원형친 자리예요. 이 자리에 5,900원대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리고 자,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9월 8일 자리, 음봉이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때 일단 나오셨다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키포인트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체크포인트 들어가시고 앞으로 이 동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다른 종목보다도 또 꾸준한 효자 종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슈박스 같은 경우에도 편입을 할 때도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이 동사에서 한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몰빵을 처음에 얼마 단가에 툭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가 창을 보시고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좀 천천히 매수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도 동사가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걸 좀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도 계속 보면 분봉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3분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고점이 어제 전일보다 갭상승한 자리가 좀 보이실 거예요. 어제죠. 어제 15일 날 갭상승을 하면서 이 자리는 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순환 사이클이 있다. 그럼 이 자리 깨면요. 지금 박스 친 노란 구간이 있죠. 이 자리 차트 붕괴되면 또 한 번 5,0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시세 차익은 나올 수 있는데 차트 보세요. 계속해서 5,460원대를 툭툭 그냥 치고만 있어요. 왜? 그 부분에 저항대가 걸려 있다는 얘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차트를 못 보시면 현재가 장을 보시면 사자, 팔자 주머니에 가장 크게 단가에 크게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항대 지지선 한번 지켜보시고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00원, 5,000원대 매수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5,500원, 자, 손절가 4,580원. 아까 꼭 그 음봉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자, 고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저녁 8시부터 또 10시까지 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과 만나뵐 텐데요.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선철 멘토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